다음은 송탄 출장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송탄 출장소 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탄 출장소장 오영규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태종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돌봄을 통한 복지 안전망 확대입니다. 관내 위기 과정을 적극 발굴해서 650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 및 보건복지 공동 방문팀 운영 사업을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취약계층 돌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여가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노후 경로당 시설 교체 등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2억 2,600만 원, 경로당 급식비 2억 1,400만 원을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함께 키우는 보육환경 실현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90개소와 지역 아동센터 11개소에 대한 컨설팅 및 운영비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 어린이 놀이터 9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개보수 및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및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맞춤형 사회보장을 위한 통합관리,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관내 우리 송탄 출장소 관내 복지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현재 3만 320가구에 4만 1,768명으로 복지 서비스 확대 및 선정 기준 완화 등으로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 대상자 발굴 및 선정 외에도 정기 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필요 욕구를 조사해서 신속하고 적정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관리 및 사회보장 제도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9쪽 시민과 함께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면 청소차와 고압 살수차를 적극 활용해서 주요 도로변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 도심 생활환경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정화 활동에 행복홀씨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클린 평택 캠페인을 통해서 올바른 생활 폐기물 배출 방법 홍보 및 무단투기 취약지역 집중관리와 정화활동을 추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모두가 안심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송탄 출장 소관할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은 작년 말 기준 1,794개소이며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오염 민원은 1,2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로 시민이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하여 정기 지도 점검 및 수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대형 공사장에 대해 3월에서 5월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약 기간인 5월에서 9월까지 중점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안심 먹거리 조성으로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안전한 식문화 확산과 건강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송탄 출장소 관할 식품위생업소는 작년 말 기준 시 전체의 36.3%인 5,730개소로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전 예방과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여 시민들의 식품 안전 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칠창호소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환경이상과 소관 34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관 의원입니다. 예,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예, 연일 그 수고와 더불어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그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 이게 총 2억 6,900으로 책정이 된 거죠? 금년에는 2억 2,600을 2억 2천. 예산을 세웠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상향해서 세울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현대 사업 지원을 하는 가장 큰 그 항목들 있잖아요. 현대 사업 지원에서 가장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 항목이 어느 거죠? 주로 이제 금액적으로 건수보다도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예. 그 보수 관련이 보수, 그게 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이번에 우리 과장님 지역구의 경로당 그런 아주 긴급 보수 문제에 정말 너무나 잘 처리해 주셔갖고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 대신 전해달라고 합니다. 정말 굉장히 속도가 빠르시고 바로바로 그거는 뭐 그분들이 뭐 시기만 보일러 문제 그런 문제들은 되게 시급한 문제였는데 바로바로 또 대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현대 사업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현대 사업의 예산은 좀 증액이 정말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한참 경로당에 대한 신설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졌고 그 기간이 노후가 좀 다가와서 상당히 개보수가 많은 시점이거든요. 이런 시점에 와서 우리 이런 개보수에 대한 현대화 시설 경로당의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깊게 고민하고 관여를 해줘서 예산 증대가 증액이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나름대로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동에서도 미리 선제적으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없을 텐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제대로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먼저 걱정해 주는 모습에 좀 안타까워갖고 우리 그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이라고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여쭤봤는데 이거는 우리 출장소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분에 대한 뭐 이렇게 발굴이든지 그런 뜻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접수는 그 저희한테 이제 신청이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신청자 중에서 이제 해당 요건을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당 요건이 되는 자에 대해서만 본청에 이제 그 서류를 본청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최종 심사에서 이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경로당 급식비 분기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물품 지원이 아니라 급식비를 급식비만 그럼 이게 대부분 인원수로 n분의 1 하는 건가요? 인원수별로 얼마씩 키로당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1kg에 키로당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당 회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15분 정도 회원이 있다면은 한 36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겁니다. 분기별 매달 지원이 아니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뭐 요청 사항은 없어요? 저 급식비가 좀 부족해되는 일부 많죠. 경로당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들의 급식비라든지 이런 급식 지원할 때 우리가 좀 관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 예? 이분들도 똑같이 우리 식생활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급식비 체원을 좀 급식 그 재원 마련이라든지 책정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런 부분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우리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이 환경위생과 업무 보고를 한번 전년도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비교를 해보는 게 부서마다 한번 비교를 해보고도 얼마나 이 항목이 틀려졌나 내용이 틀려졌나 하는데 오히려 많은 부서들은 거의 똑같이 올라와요. 작년 2월, 7월, 올 2월. 물론 계속 사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하는데 이번 경우는 좀 너무나 의아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2021년도 우리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보게 되면 올해 업무 보고할 때는 0.85kg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전년도 보고할 때는 저한테 0.92kg라고 좀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내가 좀 잘못하면 너무 우리 좀 또 오해 소지가 있을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업무 보고도 하나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근데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가져왔어요. 일부러 책자를 가져왔는데 생활쓰레기 톤하고 2021년도 일일 배출량은 187.90 톤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틀려. 160.14톤. 일일 배출량은 0.92, 0.85. 매수도 우리 총량 제품도 판매 실적도 좀 틀리는데 근데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 뭐 기준 시점이 좀 틀렸다거나.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놓고 보고 내가 전년도 걸 공부를 해왔다면 상당히 요 자료만 보고는 상당히 좀 헷갈리더라도 설명 한번 혹시 부탁드릴까 해서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기준 시점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예, 뭐 보니까 기준 시점이 분명히 틀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5월달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틀린 것 같아. 그렇죠? 기준 시점이 틀려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거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게 기준점을 한번 더 적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어느 명확히 때는 확인해서. 예. 뭐 몇 월 기준, 5월 기준, 이번에 또 뭐 12월 기준, 뭐 이렇게 물론 보고의 차이가 있겠지. 2월 달에 보고한 거랑 7월 달에 보고한 거랑 그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들이 받고 싶어 한 거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좀 받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예? 뭐 몇 개월을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기준점을 좀 한번 정확히 좀 명시를 좀 해줘서 되게 당황해서 이게 왜 틀렸나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준점이 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알고 있어요. 2월 달이나 7월 달에 업무 보고 시기가 틀리니까 약간 틀릴 수 있는데 우리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 기준점을 좀 한번 잘 적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얘기하면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잘못한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라 기준점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라고 딱 표시해 놓고 몇 년 2021년도 뭐냐면 자세히 상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좀 헷갈리니까 이거 뭐 지적한 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준점에 대한 표시를 좀 명확히 좀 해주십시오. 우리 그 생활 폐기물 거점 수거지는 우리 출장소에도 소장님 너무나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현장에서 분쟁을 거점 수거지 뭐 선정에서부터 운영 이런 거 관리 이런 걸 두고 그냥 민감하게 이렇게 저기를 해서 뭐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뭐 신규 시가지 조성되고 이런 데는 좀 덜 하는데 구 저기에서도 이런 거 끊임없이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면과 동의 차이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은 명과 동의 기준을 좀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 분명히 쓰레기와의 옛날 전 시장님이 쓰레기가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자. 쓰레기와의 강력한 뭔가 기준점을 좀 마련하고 싶으면 이 부분도 읍면동에도 강력한 지시를 좀 하셔서 TF라고 표현하기 뭐이지만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민원은 민원대로 받고 처리는 안 된다고 그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거점 수거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심하게 오는 지역은 한번 정밀하게 한번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주민의 삶의 질이 그런데 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도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뭐 잘 아시지만 예를 들어 송북동이라든지 우리 신장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너무나 이 거점 수거 지역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한번 대안을 한번 마련하는 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절기 앞두고 또 더 그냥 분쟁이 또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추진 계획을 한번 봐주시면 음식물, 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이라고 연 2회로 되시잖아요. 근데 이게 매년 해왔던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 요런 거 결과물은 좀 어떻게 나오나요? 우리 지도하면 행정처분도 좀 따르는 건가요? 네, 행정처분이 따르기도 합니다. 근데 혹시 이 행정처분이 좀 전년도에는 좀 몇 건이나 좀 있었을까요? 예, 그 나중에 자료를 갑자기 요구되는데 한번 제가 그냥 요구하는 게 저는 행정처분을 쪽 하라는 쪽은 아니에요. 행정처분을 하라는 쪽은 아닌데 지도가 분명히 좀 지도와 계몽이 좀 따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만큼 행정처분을 위주로 차라리 하는 것보다 조금은 수고스럽지만 지도 점검이라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가서 좀 계몽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무조건 가서 적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렇게 지도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좀 공무원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오히려 제가 행정처분이 많았다, 뭐 과태료가 많았다 그랬으면 제가 굳이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서 끝낼 일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유지는. 그러니까 좀 지도 점검을 나가서 계몽 위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수차례 뭐 지도는 몇 번 하고 안 되면 그때도 과태료 분명히 물리겠지만 그래도 좀 요즘 어려운 여건 속에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도 잘 청취해 주시고 좀 계몽을 통한 지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네, 알겠습니다. 실제 지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는 뭐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 많이 어떤 뭐 신고 내지는 이런 거에 의해서 저기 많이 이런 뭐 과태료든지 이런 건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거의 뭐 지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저기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도라는 말 나오고 점검이라는 말 나오면 굉장히 위축이 돼요. 실질적으로 왔다 가셔서 편하게 해주셔서도 오기 전까지의 그 불안감은 그분들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좀 그런 좀 문화를 좀 정착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해갖고 네 분을 8개월 동안 이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이거 운영을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일에는요 저희들이 2명 그다음에 기관제 본청으로부터 4명을 지원받습니다. 이 4분이 감시 활동
방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그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쪽에 배치해서 청소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에 대한 효과는 좀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일단 저는 그까지 저 효과 많으시다라면 더 많이 증액을 해달라고 요구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저 어떤 특정 동에서 네. 소화가 안 되다든가 처리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러한 인력을 가지고 가서 해소할 수 있으니까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감시원이 이렇게 운영해서 또 알게 모르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니까 만약 효과가 많다고 하면 증원 증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주로 이제 이런 요원은 주로 이제 민원 뭐 신고 들어오면 가서 이렇게 저기를 하고 이제 이 청소 민원이라는 게 원체 예측할 수 없는 막 저기 그런 시기적으로나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게 기동대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모처럼 이렇게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질문을 드린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은 기초위원으로서의 그 지역 민원을 정말 이런 쓰레기 민원이 요즘 최다 민원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깊게 알고 싶기도 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 의회나 좀 협조적으로 대처 방안을 좀 한번 모색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관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 선장님 질의 없으시고 그러면 보충해서 우리 이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우리 경로당 현대 사업에서 특히 범철돼서 이제 그 안전 점검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노화된 경로당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송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본청도 그렇고 그래서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어르신들 쓰는 그 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이 정말 필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안전 점검은 시설 개보수원은 절대적으로 좀 올해 좀 바로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네, 그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경로당 급식비 가지고 항상 이 급식비가 아니고 중식 제공 때문에 어르신들이 나오셔가지고 밥 준비하시느라고. 그리고 또 저 도우미들이 마땅치가 않아요.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급여도 지급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사실상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실 분들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매년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경로당 가시면 그 말씀들 하셔. 밥 좀 편하게 먹으면 안 되겠냐고. 오셔서 밥 해야 돼요. 설거지하고 가셔야 되고. 그래서 좀 편한 식사를 하고 가시면 안 되겠냐. 이거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거 그냥 이것도 미룰 일이 아닌 것 같아. 급식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쌀 남아 돌아요. 그러면 그 대안책으로 좀 식사 좀 편하게 하고 가셨으면 어떨까. 나오셔가지고 쉬려고 나오시는 건데 노동하고 가셔. 하시는 분이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그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대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지금 그 급식 관계에도 이제 도우미 분들께서 그 급여도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저 방안 좀 모색을 해서 예. 건의해서 이렇게 주최하는 방향으로 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상임위에서 같이 한번 맞대고 한번 대안이 뭔지 한번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택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두 가지가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구조적이고 오래전부터 이제 제기되었던 문제고 예. 막대한 또 예산이 이렇게 또 수반되고 이러다 보니 한번 시 전체 차원에서 한번 무슨 그런 간담회라든지 한번 저기를 예. 해서 한번 같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대안을 좀 마련을 조금만 도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도와드리면 네. 정말 편한 식사하고 가시거든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이제 하다 보니 이제 그 인원이 그냥 그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저기하고 안 평택 맞고 전체가 인건비하고 615개, 우리 송출만 184개, 뭐 이런데 하여튼 뭐 이게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더라도 한 번에는 다 안 되더라도 시범 실시라도 시작을 하면 좀 어떨까 싶어요. 자원봉사자가 다른 뭐 복지관에는 많은데 경로당 가서 자원봉사는 사실상 많지가 않아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예, 마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대안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의원님들 뭐 여기에 대한 총괄 보고도 또 본청할 때 하셨고 해서 또 없으시죠? 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도서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 출장 소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 출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에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